그 박근혜 정권 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가 된 거. 아이고, 그런데 능력도 좋으셔. 그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서 지금 속속들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헬조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이런 사람들 꽂아 넣게 되면 이거 제대로 돌아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예. 사실은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루어졌던 적폐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감사원이 지금 인사 채용에 관한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 채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상 기관을 더 확대를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말이 쉽지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게 저는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00일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악패들 이걸 반드시 걷어내는 작업들이 정부처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랜드잖아요. 예, 강원랜드. 강원랜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국토교통이 산하에 수백 개가 넘는 수십 개가 넘는 우리 협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협회들. 교문위도 100개가 넘는. 아마 우리나라에 한 수백 개 되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 무슨 뭐 땡땡땡 무슨 협회 사단법인.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이런 협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용 비리까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감사를 또 안 해요, 정규적으로. 제가 이번에 아무래도 그래서 정규적 감사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지원해 주면은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협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권력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는 거기에다가 아는 사람 친인척들 주변에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나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박근혜가 자신의 측근을 그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내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채용비리 적발해서 처벌하면 이제 적폐 청산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측근을 내려보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측근 중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내려가도 되는 거죠. 근데 전문성도 없이 대개가 이제 최순실 인맥 비슷하게 이상하게 해서 대사까지 최순실 인맥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을 얘기할 때는 전문성 없이 뭐 행정 경험보다는 전문성 없이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아는 사람이라고 내려보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아니, 근데 거죠. 저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공공기관장은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채용 비리하고는 틀립니다. 채용 비리는 공세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 자격 요건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지금 카이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지금 함승희 씨가 사장이잖아요. 지금 내부 제보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함승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성동 씨가 이렇게 한 거는 꼭 함승희하고 이렇게 해석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명백한 채용 비리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게 왜 핵심은 또 뭐냐면 거기에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이 응시해서도 좀 더 능력이 있고 누구의 측근이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일은 어떤 거냐면 스펙을 딱 박았죠. 스펙을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면 박사학위 출신에 그 맞춤형 스펙. 그렇지. 그 사람에 맞춘 그렇지. 공모 자격을 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공공기관인가 뭐 국회 경험 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갖고 보통 5명을 뽑으면 거기가 400명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1명 뽑는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너무 스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지. 예. 그래서 이건 범죄라고 해소하는 게 맞는 거고, 권선동 의원이 무언가의 역할을 해서 그 범죄가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계속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지른 게 확실하죠 지금 이 비리. 그럼 빨리 그만두셔야지. 지금 이것도 복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뭐. 네. 그럼 하여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없어야 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법사위원장이라 혹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정부에서는 이거 시스템적으로 좀 네. 이런 일 없게끔 네. 좀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추천하고 인사 청탁은 구분하라 그랬거든요. 예. 청탁과 추천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인사자문회의를 만들어, 이게 사실 참여정부 때도 인사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사자문회의라든지 이걸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이제 새 정부에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도가 된 건 권 의원의 비서관들인데 저희 취재 결과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상당히 만연해왔다. 심지어 비리의 온상이라는 증언까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태백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취재해 오신 분이세요. 열리지 미디어 협동조합 지병호 편집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권성동 의원실의 김모 비서관 이제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 취업을 한 겁니까?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비서관 채용은 예. 여러 이런 부정적으로 채용된 사례들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랜드에 부정으로 입사를 했던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명 사이까지 보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보고 있는 숫자 정도예요. 500에서 1000명이 부정 취업을 한 걸로 보고 있다고요? 네네네. 아니,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전체 직원은 한 3,700여 명 좀 되는데. 그럼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라고들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 정도가 부정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권선동 의원 비서관이 언론에 하나 나와서 마치 강원랜드의 부정청탁이 이걸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정확히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드러났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우선 일부로는 또 사실로도 확인이 됐고요. 네네.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감사원이 공공기관, 공기업들 감사하다가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거기서 케이스로 나온 건데 어떤 식으로 강원랜드에 부정 취업을 했습니까? 강원랜드의 부정 취업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데 2013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권선동 의원 비서관은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수질 환경 전문가라고 하는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분야니까 수질 환경 분야에 매년 근무 이런 항목 조항들이 붙게 되는데 이 비서관은 여기에 아예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켰느냐? 학력, 경력, 자격 점수 이런 평가를 가지고 만점을 줘버립니다. 강원랜드가. 아니 지원 자격이 애초에 미달되는데 서류 전형 만점을 줘버려요? 네, 만점을 줘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1위로 통과시켜 놓고 맞춤형 어떤 불법 채용, 부정 청탁 이런 형태로 입사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뽑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강원랜드에서 답변은 참으로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뭐라고요? 강원랜드를 만든 페트법의 존속기한을 연장했고 카지노를 확충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뽑았다. 이런 답변을 강원랜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모 비서관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다고요. 지금도 재직 중입니까? 아주 떵떵거리면서 본인이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 강원랜드는 부정으로 입사한 친구들이 너는 누구 빼기야, 나는 누구 빼기야 이런 개념이 회사에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너 누구 백으로 들어왔니? 난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한다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나는 권선동,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거지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만연하고 일상화되니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준. 강원랜드의 인사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분위기다. 500명에서 1000명이 부정 취업한 걸로 보고 있다. 네네. 이런 소문,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보니까 네. 이미 2015년에 부정 취업이 대거 적발이 돼서 검찰에서 수사까지 한 경력이 있더군요. 아, 그럼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2013년도에 직원을 518명을 대거 채용합니다. 예. 전 사장이죠. 최흥집 사장이 예. 많은 사람들이 부정 청탁을 하고 뽑아달라고 하고 국회의원 다수, 최소 3명 이상이 강원랜드에 대규모 인사청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점자를 다수 만들어가지고 다 채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많아졌냐. 근데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는 244명, 그러니까 518명 중에서 244명이 초과된 거로 판단하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사실은 이 근원은 무엇이냐. 애초에 강원랜드에 있는 최흥집 사장과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 예. 또 지역에 있는 유지, 예. 또 여러 광범위한 기득권들, 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미 부정청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빨려 들어갔다. 속된 말로 예. 부정으로 들어간 사람이 2013년도에서만 해도 벌써 200명을 훨 넘는다. 그 당시 2015년에 적발이 네. 된 걸 보니까 271명이 부당 취업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군요. 나왔죠. 예. 근데 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271명이 부당 취업이라고 밝혀냈는데 네네. 처벌받은 사람은 딱 2명뿐이네요. 그 당시 사장하고 그렇습니다. 인사팀장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인사팀장, 고모 인사팀장이라고 했던 분, 지금도 이제 기소해서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정 취업을 밝혀냈는데 어떻게 처벌은 네. 딱 2사람이 받죠?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예. 폐광 지역 주민이 많이 합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낮아 구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봤다라고 아주 검사가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가? 이게 사실은 부정 청탁 사건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안 된 겁니까 그때? 네네. 왜 그러냐면 예. 270여 명까지의 부정으로 적발이 된 사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리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예. 하물며 여기 이쪽 폐광 지역에 있는 선출직의 자녀, 예. 그다음에 옛날 어떤 정치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들도 3명 이상, 최소 3명 이상 예.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이슈가 되면 예. 기존에 그때 경쟁했던 불합격됐던 사람들이 소송 걸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 같고, 또한 새누리당 집권 시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 네. 지금 3명의 의원이 연루가 돼 있었다는 거는 그냥 그 당시 소문이었습니까? 뭐가 나왔는데 이게 발표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우선은 최소 3명이라는 거는 취재 보도가 됐었습니다. 보도로. 네, 보도가 2016년 2월 13일자에 518명 대거 채용하는 과정을 강원랜드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 특종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네, 여기서 그 권모 팀장이 누구누구의 청탁을 받아서 누구누구 의원의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재한 것들까지 자세히 나왔. 내부 감사 보고서에서. 내부 감사 보고서. 근데 검사 그 한 명이 배당된 검사는 결국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거군요. 보도만 되고 그 3명의 이름은 국회의원 이름은 거기서 덮여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니셜로만 보도가 되고 네네. 청탁자에 대한 더 이상 수사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없었던 건데 네.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권성동 의원실의 김모 비서관을 새로 근데 김모 비서관은 그때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새로 밝혀내면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온 건데요. 그렇죠. 지금 권성동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의 입김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우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의원실에 김모 비서관 2명이 부정청탁으로 감사원에 보고가 됐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네. 현재는 괜찮은 건가? 아니면 여전히 진행 중인 건가? 뭐 저는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면? 지금의 방법은 기존의 최영집 사장의 방법보다 좀 더 그 농후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예. 네.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고위직들,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진 일부들을 함승희 사장께서는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냥 이것은 부정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이제 전문직이 아닌, 예를 들면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카지노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내려온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데 있다 와요? 예를 들면은 카지노 본부장 정도면, 카지노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 최고 리더입니다. 딜러는 2,000명에 육박하는 이제 딜러를 리더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카지노 경력이 전혀 없다면, 또는 생뚱맞게 뭐 국방부에 있는 사람이 내려온다든지,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군인 출신이 갑자기 카지노 본부장으로 내려온다든지 관련이 없는 데서 막 오는 것이 그렇죠. 일종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명백한 낙하산 인사가 되고 이런 낙하산 인사를 함승희 사장이 있을 땐 본부장급부터 해서 지금까지 3년 내내 이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최영집 사장의 인사비리는 많은 이제 신입사원을 불법 채용하는 관계 인사청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전 사장, 네, 전 이제 최영집 사장은 현 함승희 사장은 낙하산을 통해서 위에서 최고 리더들 본부장이나 실장급들을 낙하산을 통해서 앉혀놓는 방법으로 해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원래 이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그래서 폐강 지역 주민들 많이 채용하겠다. 뭐 이런 목표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들 보면서, 주민들 이만저만 실망하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이제 새 정부에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보도가 된 건 권 의원의 비서관들인데 저희 취재 결과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상당히 만연해왔다. 심지어 비리의 온상이라는 증언까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태백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취재해 오신 분이세요. 열리지 미디어 협동조합 지병호 편집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권성동 의원실의 김모 비서관 이제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부정 취업을 한 겁니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채용은 여러 이런 부정적으로 채용된 사례들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랜드에 이 부정으로 입사를 했던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명 사이까지 보고 있는 것이 지역에서 보고 있는 숫자 정도예요. 500에서 1000명이 부정 취업을 한 걸로 보고 있다고요? 네네네.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전체 직원은 한 3,7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럼 거의 뭐 한 4분의 1 정도라고들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 정도가 부정으로 입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그 박근혜 정권 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 비리가 된 거. 아이고, 그런데 능력도 좋으셔. 그 권성동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곳에서 지금 속속들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이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헬조선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친척 이런 사람들 꽂아 넣게 되면 이거 제대로 돌아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정권 9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루어졌던 적폐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감사원이 지금 인사 채용에 관한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 채용에 관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대상 기관을 더 확대를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채용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박은 거예요. 무슨 말이면 박사학위 출신에 그 맞춤형 스펙. 그렇지. 네. 그 사람에 맞춘 그렇지. 공모 자격을 그렇지, 가지고 그렇지. 뽑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공공기관인가 뭐 국회 경험 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해갖고 보통 5명을 뽑으면 거기가 400명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1명 뽑는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지원을 너무 스펙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지. 예. 그래서 이건 범죄라고 해소하는 게 맞는 네. 거고, 권선동 의원이 무언가의 역할을 해서 그 범죄가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계속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저지른 게 확실하죠 지금 이 비리. 그럼 빨리 그만두셔야지. 지금 이것도 복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뭐. 네. 그럼 하여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없애야 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법사위원장이라 혹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민주정부에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네. 이런 일 없게끔 네. 좀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 추천하고 인사 청탁은 구분하라 그랬거든요. 예, 청탁과 청탁은 완전히 틀린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 인사자문회의를 만들어, 이게 사실 참여정부 때도 인사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사자문회의라든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말이 쉽지,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게 저는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00일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나왔던 이 악패들 이걸 반드시 걷어내는 작업들이 정부처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랜드잖아요. 예, 강원랜드. 강원랜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인데 국토교통이 산하에 수백 개가 넘는 수십 개가 넘는 우리 협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협회들. 교문위도 100개가 넘는. 아마 우리나라에 한 수백 개 되는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 무슨 뭐 땡땡땡 무슨 협회 사단법인.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좀 받고 이런 협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채용 비리까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또 감사를 또 안 해요, 정규적으로. 제가 이번에 아무래도 그래서 정규적 감사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라가 지원해 주면은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하는 협회들도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권력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서는 거기에다가 아는 사람 친인척들 주변에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원랜드나 카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박근혜가 자신의 측근을 그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채용비리 적발해서 처벌하면 이제 적폐 청산하는 건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측근을 내려보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측근 중에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내려가도 거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전문성도 없이 대개가 이제 최순실 인맥 비슷하게 이상하게 해서 대사까지 최순실 인맥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을 얘기할 때는 전문성 없이 뭐 행정 경험보다는 전문성 없이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아는 사람이라고 내려보낼 때 요게 문제가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거랑 좀 다른 공공기관장은 이제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채용 비리하고는 틀립니다. 채용 비리는 공세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 자격 요건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지금 카이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지금 함승희 씨가 사장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내부 제보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승희가 자기 마음대로 막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성동 씨가 이렇게 한 거는 그 함승희하고 이렇게 해석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명백한 채용 비리고. 그렇지. 없는 이게 왜 핵심은 또 뭐냐면 거기에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있는 사람이 응시해서 또 능력이 있고 누구의 측근이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번 일은 어떤 거냐면 스펙을 딱 박았죠.